자, 이제 2번. 자, 읽어봅시다. 공차가 양수인 등차 수열 AN이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 가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a1 플러스 a2 플러스 a3 쭉 해서 an-1 플러스 an분의 a1 플러스 a2 플러스 a3 쭉 해서 a2n-1 플러스 a2n은 일정한 값을 가진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2n 플러스 1의 an 분의 2는 10분의 1이다. 요 두 가지 가나 조건을 이용해서 A10, 요 등차 수열의 10번째 항을 구해봐라 하는 게 문제에서 원하는 거예요. 자, 문제에서 구하는 것은 A10입니다. A10. 근데 요거는 등차 수열이랬어. 그럼 뭐 구하면 되죠? 그렇지. 맨 공차지. 등차 수열이니까 초항과 공차를 구하면 끝나는 문제죠. 그죠? 그럼 여기서 초항을 A1, 초항은 당연히 A1이죠. 그 다음에 공차를 D라고 합시다. D라고 하면 얘만 두 개만 구하면 된다. 근데 그 두 개를 구하라고 조건을 이렇게 두 개 가나를 주어난 거야. 자, 그러면 가나를 우리가 해석을 해야 돼. 여기서 초항과 공차를 어찌 구할지를 고민해야 됩니다. 자, 그럴 때 첫 번째 가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자, 공차가 양수인 등차수의 n에 대해서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쭉 해서 an분의 a1 더하기 a2 더하기 쭉 해서 a2n까지의 합은 항상 일정한 값을 가진다. 자, 이 말을 여러분들이 읽고 어떤 생각이 들어야 이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어떤 생각이 듭니까? 자, 다시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요 식의 값이 항상 일정한 값을 가진다. 이렇게 돼 있어. 응? 뭐라고? 수렴 아니다. 여기에서 일정한 값을 가진다라고 할 때 내가 금방 읽었는데 자꾸 이 없던 말을 내가 써놓는데 항상이란 말을 내가 계속 했습니다. 항상. 글자를 왜 못 쓰냐? 항상. 항상이란 말을 넣을 수가 있어. 항상. 생각해봐. 항상 성립한다고. 항상. 어떤 식이 항상 성립해. 이 말이 항상 성립해. 그래, 항등식이에요. 항등식. 이 표현은 가의 문장 뜻은 이게 항상 성립하는 조건이 된다 이 뜻이야. 다시 말해서 항등식 상태가 된다 이 뜻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항등식은 어떻게 풉니까? 항등식을 다루는 방법은 1학년 때 우리가 고1 때 배웁니다. 두 가지라고 배웁니다. 보통 아니지. 항등식의 미정계수를 정하는 방법을 우리가 미정계수법이라 그래요. 그럼 미정계수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라고 배웁니다. 뭐와 뭐가 있다라고 배웁니까? 항등식을 다루는 방법은 항등식에서 우리가 주로 구하는 게 뭐냐면 그 문자 앞에 붙은 개수 A, B, C, D 이런 거 구하는 문제를 푸는 게 주로 하는 문제 풀이거든. 그럼 그럴 때 그런 A, B, C, D 같은 그런 개수를 우리가 미정계수라 그래. 정해지지 않은 개수란 뜻이야. 그런 개수를 정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어떤 방법을 쓴다? 수치 대입법과 나머지 하나다가 뭐죠? 들어봤죠? 수치 대입법과 응? 왜 처음 들어봐? 처음 들어볼 턱이 없는데? 개수비교법이 있어. 이런 말 안 들어봤어? 개수비교법. 너무한데, 이게 너무 낯선 거는. 개수비교법이란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를 고1 때 푼단 말이야. 어떤 문제를 푸냐면 1학년 때 나온 문제가 나 1학년을 가르쳐 본 지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기억이 안 난다. 간단하게 뭐 그냥 해보자. 예를 들어서 2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1이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다. 요것이 모든 x에 대해서 항상 성립한다. 어떠한 x에 대해서도 이 식이 성립한다. abc 얼마요? 그래 2, 3일이지. 그렇게 하는 거를 우리가 개수비교법이라 그래. 그죠? 그 다음에 그렇게 안 하고 요걸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 어떤 식을 인수분해했더니 x-1, x-2가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다. 그럴 때 abc를 정하고 싶어. 아니 abc를 하지 말고 a는 그냥 1이라고 하자. bc를 정하고 싶어. 어떻게 정할 수 있니? 전개해서 해도 되지만 양변에 1을 대입하고 2를 대입해도 되죠. 그렇게 숫자를 집어넣어서 우리가 모르는 미정계수를 정하는 방법을 뭐라 부른다? 수치대입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1학년 때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런 형태의 문제를 풀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항등식 문제는 둘 중에 하나로 풀 수가 있어. 그리고 두 가지 방법은 어느 쪽을 선택해도 아무 관계없어. 이 문제도 마찬가지로 수치대입법의 개념을 쓸 수도 있고 개수비교법의 개념을 쓸 수도 있다. 그럼 수치대입법의 개념을 쓴다는 이야기는 무슨 뜻이냐면 어떠한 자연수 n에 대하여도 항상 성립하기 때문에 n 자리에 뭘 집어넣어도 같은 결과가 된다는 뜻이에요. 수치대입법이란 건 숫자를 집어넣어서 정하는 거야. 항등식을 푸는 방법이야. 그런 개념이거든. 그러면 거기에 아무 숫자나 집어넣어도 성립한다는 뜻이라고. 그럼 뭐 집어넣고 여기다가? 뭐 어떤 값을 대입해도 성립한답니다. 뭐에다가? n에다가 1 대입하면 되겠지. 그럼 n에 1을 대입한 상태는 요게 분모가 뭐가 됩니까 그러면? A1만 되죠. A1부터 A1까지 합한 거니까 A1 항만 있는 거야. 분자는 뭐가 됩니까? n이 1 될 때 A1 플러스 A2가 되죠. A1 항부터 A2 항까지 합한 게 되죠. 합이다 합. 그 다음에 요게 뭐랑 같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니? 수치대입법이니까 항상 일정한 값을 가진댔잖아. 그럼 는 k라 둬도 되지만 는 k로 풀 필요가 없이 이게 값만 비교하면 돼. 이 값이 첩 n이 1일 때의 값이야. 그게 뭐랑 같다 이 말이야. 항상 일정한 값을 가지니까 n이 얼마가 될 때? 2가 될 때의 값과 같다는 뜻이죠. 맞죠? 2가 될 때도 같은 값이 돼줘야 되니까 이 값은 n이 1일 때의 값인데 그게 2일 때의 값과 같아야 돼. 2일 때는 a1부터 a2까지 합한 게 분모가 됩니다. 그 다음 분자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합한 겁니까? a1부터 어디까지? a4까지 합한 게 됩니다. a2, a3, a4. 그죠? 렉 걸리 있습니다. 잠시만. 그럼 그때 여기에 대해서 자 이거를 초항을 A1 공차를 D라고 있는데 우리가 얘 두 개 구하면 되는 거니까 요거를 초항과 공차 표현으로 고쳐 씁시다. 고쳐 쓰면 분모는 A1이고 분자는 A1 플러스 A2는 요 A2가 A1 플러스 D죠. 따라서 얘는 2A1 플러스 D가 됩니다. 그 다음에 자 여기는 마찬가지 요건 똑같은 거니까 2A1 플러스 D가 되고 그 다음 여기는 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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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1이 4번 들었죠. 따라서 4A1 더하기 D는 여기 D, 여기 2D, 여기 3D 합하면 몇 D? 6D가 됩니다. 그럴 때 이 관계가 성립하니까 여기서 우리가 뭘 얻을 수 있냐면 A1하고 D의 관계를 얻을 수가 있어. 그러면 AN을 구할 수가 있어요. 자, 크로스로 곱할게요. 크로스로 곱하시면 2A1 플러스 D의 제곱이 A1 곱하기 4A1 플러스 6D가 됩니다. 전개하면 4A1 제곱 플러스 4A1D 플러스 D 제곱이 4A1 제곱 더하기
6a1d가 돼. 자, 4a1 제곱, 4a1 제곱 없어지고 남은 4a1d가 요 우변으로 넘어가면 d 제곱이 2a1d가 됩니다. 그런데 공차가 양수랬죠. d가 양수래. 따라서 d를 양변에서 약분할 수가 있습니다. 약분하면 d는 뭐가 된다? 2a1이 되죠. 자, 우리가 원하는 식을 얻었습니다. D하고 A1 사이의 관계를 구했어. 그게 꼭 필요했는데 그걸 구했어. 이제 그걸 가지고 우리가 AN을 구하면 돼요. 일반항 AN을. 그래서 나 자리에 AN 자리에 대입하면 우리가 답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AN은 어떻게 구하죠? D가 2A1이면 AN은 AN을 써보면 돼요. AN은 그렇게 해도 되고 그냥 우리가 공식 써서 해도 됩니다. 일반항 공식. 또는 풀어서 보면 AN은 처음에 A1이야. 두 번째 항은 뭐예요? D가 2A1이니까 3A1이죠. 3A1. 그 다음에 세 번째 항은 또 D를 더하면 여기다가 D를 더하면 2A1을 더한 거니까 5A1이 되겠지. 그럼 이렇게 쭉 가는 거야. 그러면 얘가 1, 3, 5, 7 이렇게 나가. 따라서 AN은 뭐가 됩니까? 1, 3, 5, 7은 홀수지. 홀수를 우리가 표현하면 뭐로 표현한다? 2n-1로 표현하죠. 그럼 2n-1의 A1이 됩니다. 그래서 가말을 해석해서 요까지 얻으면 이제 요거는 가말은 다 써먹은 거다. 요거를 나식의 요 AN 자리에 대입하면 나식에서 저 식은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2n 플러스 1 곱하기 2n-1 A1분의 2가 됩니다. 자, 요걸 계산하시면 됩니다. 요걸 계산해서 이게 10분의 1 된다고 했다. 그걸 만족하는 A1을 구하면 문제는 다 푼 거예요. 자, 그럴 때 요건 어떻게 계산하느냐? A1분의 1은 숫자죠? A1 요건 숫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잡아 빼. 앞으로 빼내고 분모에 있었으니까 A1분의 1로 나갑니다. 그 다음에 남은 부분은 요게 부분수 분해하는 거죠. 그래서 얘를 일일이 집어넣어서 써봅시다. 1을 대입하면 뭐가 됩니까? 3 곱하기 1분의 2죠. 그럼 그걸 자리 바꿨으면 1 곱하기 3분의 2야. 그 다음에 2를 대입하면 3 곱하기 5분의 2 됩니다. 이런 식으로 쭉 나가. 이런 식으로 나가면 얘는 계산하면 분모 숫자 차가 2 차이 나니까 2분의 1이 앞으로 나오는데 그게 2하고 싹 분자에 있는 2하고 싹 약분이 되고 없어지죠. 없어지고 최종적으로 남는 것은 뭐만 남는다? 이 분모수분해서 이 수열을 계산하면 이 합을 계산하면 1만 남죠. 따라서 얘는 A1분의 1이고 그게 10분의 1이란 뜻이에요. 따라서 A1은 얼마다? 10. 그럼 A1이 10이면 우리가 구하는 A10은 A1 더하기 몇 D? 9D. 근데 A1은 10. 그 다음에 D는 얼마? 2D가 D가 2A1 있으니까 21이었죠? 따라서 얘 계산하면 180 더하기 10이 되니까 190. 그래서 구한 답은 1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자, 다시 문제 핵심은 이겁니다. 계산은 여러분들이 그냥 열심히 하면 되는 거고 제일 중요한 게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이 관계가 성립한다. 이 식이라는 게 항상 일정한 값을 가진다. 어떠한 개념에서 접근해야 된다고? 항등식 개념에서 접근해야 돼. 항등식을 푸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수치 대입법이 있고 개수 비교법이 있어. 자, 지금은 내가 요 쓴 방법은 예식을 이렇게 쓴 것은 어떤 걸 적용한 거죠? 수치 대입법을 적용한 겁니다. 여기 요 n 자리에 1 대입할 때의 값하고 2 대입할 때의 값이 같다는 것을 써가지고 계산을 열심히 해서 답을 찾은 거야. 그럼 희정아, 개수 비교법을 쓸 수도 있겠네. 개수 비교법을 쓸 수 있냐 없냐? 개수끼리 비교해서 같다고 두는 거. 할 수 있다.
수치대입법으로 풀리는 모든 문제는 개수비교법으로도 풀립니다. 개수비교법으로 푸는 모든 문제도 수치대입법으로 풀립니다. 둘 다 항상 쓸 수 있는 방법이에요. 자, 개수비교법으로 어떻게 하는지를 여러분한테 보여줄 테니까 잘 보고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는 거야. 내가 A반에 물어봤을 때는 개수비교법이 그 두 사람은 편하댔어. 근데 나는 항상 수치대입법을 쓰기를 권장합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내 스타일이니까. 자기 스타일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 스타일대로 해야 돼. 나는 개수비교법을 항상 학생들한테 강조하지만 가르치는 사람 입장에서 강조를 하지만 그게 불편한 사람도 있어요. 숫자 집어넣는 게. 그래서 자, 개수비교법을 해볼게요. 개수비교법은 자, 여러분들이 풀다가 마른 거 여기서 막힌 것까지 하면 됩니다. 자, 재홍씨 요거 분모 계산하면 뭐죠? 분모 저거 계산하면 뭐야? 초항을 A1 공차를 D라고 했을 때 계산하면 그 식 써놨더니 풀이 보니까 합 계산해놨더만. 합 계산 안 했나? 아니 2분의 A, 2A1 플러스 M-1D 그래 써놨잖아. 그렇게 쓴 거잖아. 그게 어디서 온 거냐면 그 원래 합공식 초항을 A1 공차를 D라고 하면 그 합공식 쓰면 되는 거거든. 그럼 그걸 그대로 써보자고. 뭐 가우스합으로 써도 되는데 그냥 결과를 써놨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 알기 때문에 바로 쓸게요. 2분의 2A1 플러스 M-1D가 분모지. 그죠? 그 다음 분자는 불러봐. 뭐라고 써놨어? 2분의 그럼 뭐라고 써놨잖아. 이렇게 썼을걸. 그래가지고 모르겠다 하고 2분의 2A1 초항은 2A1 똑같잖아. 얘도 초항은 A1이잖아. 항수가 2n개지. 그 다음에 공차는 D 그대로죠. 그럼 여기 뭐 써야 돼요? 2n-1 항수가 2n개인데? 2n-1D라고 써야 되는 거 아니야? 자, 요게 헷갈림 힘들면 이렇게 합시다. 우리가 가우스합을 이용하면 참 거기 n이 빠졌다. 내가 금방 잘못 썼네. 자, 분모는 2분의 초항하고 마랑 a1 더하기 an 곱하기 항수하면 되지. 그럼 항수가 n개야. 그 다음 분자는 2분의 초항 플러스 마랑 곱하기 항수가 2n개입니다. 그죠? 그럼 없어지는 게 요 n은 없어지고 여기 2 없어지고 남은 것만 쓰면 얘가 이렇게 됩니다. a1 플러스 an인데 an은 a1 플러스 m-1d죠. 따라서 여기가 2a1 플러스 m-1d가 돼. 아까 내가 n을 안 썼어. 그래서 그게 뭐 빠져 있었는데 그 다음 마찬가지로 분자도 요것만 쓰면 얘는 뭐가 됩니까? 2a1 플러스 2m-1d가 되죠. 여러분들이 합공식 써서 계산해도 똑같습니다. 거기에 여기는 곱하기 2가 있는 거예요. 오케이? 여기 이제 계산한 결과거든. 이 식을 열심히 계산하면 이렇게 나오면 이게 항상 일정한 값을 가진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보통 이걸 K라 두지. 맞죠? 그럼 이렇게 뒀을 때 이게 어떤 문자에 관한 항등식이고 다시 내 말을 잘 들어봐. 어떤 문자에 관한 항등식이야. n에 관한 항등식이잖아. 그러면 아까 우리가 2차 방정식하고 똑같아요. 분모가 넘어갑시다. 분모가 넘어가면 자, 요 식은 2a1 플러스 2m-1 d 분자 쓰고 있습니다. 요 곱하기 2가 그 다음에 여기는 k에 2a1 플러스 m-1d가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 구조를 보면 K 값이 바로 나와요. 여기서 바로 풀 수도 있어. 바로 풀 수도 있는데 그게 지금은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안 서 있을 거니까 그냥 여기 계산해서 볼게요. 전개를 하시는데 n에 관해서 전개를 해야 돼. 왜? n에 관한 항등식이니까. 그럼 n 앞에 뭐 있니? 여기는 n 앞에 뭐 있어? 좌변은. n 앞에 개수가 얼마예요? 여기 2에 4d가 있잖아. d 더 있다. d.
4D죠. 4D. 4DN이에요. 4DN. 그 다음에 N이 없는 항들은 여기 4A1 있고 마이너스 2D 있죠. 됐어요? 그 다음 우변도 마찬가지로 전개하면 N 앞에 뭐가 있어? 열에 곱하면 DN인데 또 K 곱하잖아. 따라서 DKN이야. DKN. KDN이야. KDN. KDN으로 쓸게요. KDN. 그 다음에 상수는 뭐가 있습니까? 요래 곱하면 2KA1 마이너스 KD가 있죠. 이게 N에 관한 항등식이야. N 앞에 붙은 요수하고 요수가 뭐가 돼야 돼? 같아야 되지? 따라서 K 얼마야? 4. K가 4 되면 여기에 4A1 마이너스 2D는 여기에 4 집어넣으면 8A1 마이너스 4D야. 됐어요? 넘어가고 넘어가면 4A1이 2D가 됩니다. 따라서 D가 뭐가 된다? 2A1이 된다. 똑같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중요한 건 여기까지 풀었을 때, 이게 N에 관한 항등식이구나 하는 걸 아는 게 중요한 거야. 이렇게 푸는 게 개수비교법이에요. 희정씨, 알겠습니까? 어느 쪽이 편합니까? 둘 다 불편하나? 그래도 어느 쪽이 나은 쪽이 있을 거 아니야. 아니, 그 생각하는 건 똑같지. 어차피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이 식이 항상 일정한 값을 가진다. 아무 생각이 없으면 문제가 안 풀리죠, 당연히. 그 뭐 풀 수 있는 문제가 없지. 생각이 없는데 문제를 어떻게 풀어? 수학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뭐 수학 문제뿐만 아니고 모든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생각이란 걸 하셔야 됩니다. 맞죠? 생각 없는 사람을 어떻게 수학이라는 것 자체가 사람과부터 다 마찬가지야. 생각이라는 게 있어야 돼. 생각하셔야 됩니다. 항상이란 표현을 보면 항상 성립하는구나. 어떤 개념을 써야 된다? 항등식의 개념을 써야 된단 말이야. 그럼 항등식의 개념은 숫자 집어넣어서 하는 방식이 있고 식을 계산해서 하는 방식이 있다. 선택은 여러분들의 자유예요. 아시겠어요? 나는 권장은 수치 대입법을 권장합니다. 근데 사람 스타일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개수비교법을 하는 게 편한 사람도 있어. 그런 사람은 개수비교법을 하시면 돼요. 알았죠? 자, 핵심은 요거다. 이게 항등식이라는 거 강조를 계속 하는데 앞으로 이런 표현이 항상 성립한다는 표현이 나오면 그럼 여러분들이 항등식 쓰면 되겠구나. 개수비교법을 쓰든 수치대입법을 쓰든 그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걸 생각하시면 돼. 자, 그 다음에 이제 물어봐라. 재영이님 마이크 끌게. 응? 없어? 응. 없어? 재영이 여기 물어봐. 27번. 자, 27번. 수렴하는 급수인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르시겠습니다. 자, 기억. 마이너스 1 플러스 2 마이너스 3 플러스 4 마이너스 5 쭉 나가는 거. 자, 얘는 수렴하냐 물어봤어. 요런 애는 뭐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우리가 무한합이 내가 거기 코멘트를 적어놨지만 무한합이 뭔지를 알아야 돼. 무한합이라는 것은 뭐다? 무한합이라는 것은 뭐라고 써놨니 내가? 그 써놓은 거 닫았다가 안 열면 안 보이는 거 알지? 부분합의 극한값 얘는 왜 나갔어? 부분합의 극한값. 그럼 부분합의 극한값이니까 부분합을 구한다고 생각을 해. 굳이 그거를 일반항 표현을 쓸 필요는 없어요. 중요한 거는 n번째까지 끊었을 때의 상태를 생각하는 거야. 그게 중요한 거야. 부분합의 극한값. 오케이? 그러면 자 n번째까지 끊었다 기억해서. 그럼 그게 문제가 되지. 왜? 뭐가 문제가 됩니까? 짝수번째까지 끊었을 때와 홀수번째까지 끊었을 때가 다르지. 짝수번째까지 끊으면 플러스로 끝나. 홀수번째까지로 끊으면 마이너스로 끝나.
그럴 때 그 두 개 결과가 같으면 수렴하는 거예요. 짝수 번째까지 끊었다고 하면 마이너스 예를 들어서 10번째까지 끊었다고 합시다. 이게 얼마 되니? 얘는 5지. 그죠? 왜? 두 개씩 짝을 지어서 묶으면 전부 다 1이 나오잖아. 그럼 걔는 5야. 그 다음에 홀수 번째까지 끊었다고 합시다. 예를 들어서 11번째까지 끊었다고 하자. 이렇게 가면 요까지 한 다음에 하나를 더 더해야 돼. 그럼 얘는 얼마야? 마이너스 6이지. 그럼 이런 식으로 계속 변화한다고 했을 때 무한번째까지 이거를 우리가 생각을 하면 무한번째인데 그게 짝수번째라고 하자. 그럼 1이 몇 번 나오노? 1이 무한개 나오죠. 1이 무한개 나오겠지? 그죠? 무한번째까지면. 근데 그게 예를 들어서 n이 무한대로 간다 그러면 부분합으로 생각하면 n번째까지 끊었다고 하는데 그게 2n번째까지 그러니까 n 두 개씩 짝지은 게 n번 나왔다고 합시다. 그럼 그게 2n번째까지 끊었다는 이야기야. 짝수번째까지를. 그렇게 하면 걔는 1이 n개 나오는 거잖아. 그런데 홀수번째까지 끊었다면 그 뒤에 뭘 더하게 됩니까? 마이너스 2n 플러스 1을 더하게 되지. 맞지? 그러면 앞에까지 더한 게 n이야. 앞에까지 더한 건 n인데 거기다가 더하기 마이너스 2n 플러스 1을 더한 게 됩니다. 그럼 얘는 뭐 나와? 그렇지. 벌써 진동하죠? 근데 벌써 무한대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짝수 번째까지 해도 벌써 무한대야. 그러니까 수렴할 수가 없는 구조야. 뭐 이렇든 저렇든 간에. 절대 수렴 못하죠. 할 가능성이 없어요. 왜? 짝수 번째만 해도 벌써 무한대인데 뭘. 다음 두 번째 니은 똑같이 생각해 보자. 1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4분의 1 마이너스 8분의 1 플러스 16분의 1 쭉쭉쭉 나갑니다. 짝수 번째까지 끊고 홀수 번째까지 끊어서 계산하는 거가 요 기억처럼 생각을 해야 돼. 다르게 생각이 돼. 니은은. 응? 아니다. 기억은 마이너스 1 플러스 2 마이너스 3 플러스 4 이렇게 나가는 수열이고 얘는 1, 2분의 1, 4분의 1, 8분의 1, 16분의 1의 부호가 플러스 마이너스 나가는 거야. 상황이 다릅니다. 얘는 무슨 수열이에요? 이거 자체가? 이거 자체가 등비수열이야. 무한 등비급수야. 초항이 1이고 공비가 얼마죠? 그래 마이너스 2분의 1이야. 수렴 조건을 만족해 안 만족해? 만족하잖아. 그럼 이유는 수렴하는 거지. 그죠? 요거는 아무 문제가 안 된다. 디귿 4 마이너스 2 플러스 2 마이너스 2 플러스 2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왔대. 그럼 얘도 똑같이 생각하면 짝수 번째까지 끊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짝수 번째까지 끊었다. 요까지 끊었다. 2지. 요까지 끊었다. 2지. 요까지 끊었다. 2. 다 2야. 짝수 번째까지 끊으면 이 모양이 계속 반복되면 2로 끝나. 결과가 2입니다. 근데 홀수 번째까지 끊으면 이야기가 다르죠. 홀수 번째까지 끊었다는 이야기는 요까지 끊었다는 이야기거든. 그러니까 요까지 끊은 다음에 2까지 나왔는데 거기다가 플러스 2를 해줘야 돼. 그럼 얼마가 돼? 4가 되죠. 결과가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죠. 그래서 짝수 번째까지와 홀수 번째까지가 다르기 때문에 맞는 것은 니은 하나만 맞는 거다. 요거는 등비수열이라서 당연히 뭐 맞는 겁니다. 자, 됐죠? 자, 그 다음에 없으면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다음 파일. 자, 51번. 자, 희정씨 물어봐라. 다음 풀었어? 맞다. 니 아까 다음 풀었다. 맞다. 재용이 물어봐라. 음.
왜? 안 열려? 좀 기다려봐. 한번 렉 걸릴 수도 있지. 너그 수업하는 거는 렉 안 걸리나? 동영상 보는 거는. 그건, 음, 그거 말고 EBS 온라인 수업이나 이런 거는 렉 많이 걸리는 것 같은데, 서버 바로 터집히는 것 같은데. 그거 온라인 클래스인지 뭔지 하여튼 실시간으로 수업하는 거 있잖아. 그런 건 좀 문제가 많이 되는, 음, EBS로는 실시간으로 안 한다. EBS는 실시간 안 된다. 그래, 그거는 EBS는 올리는 거야. 동영상 올리는 거고, 음, 그래, 뭐, 서버 터진다 해서 난리던데, 뭐, 모르겠다. 음, 샘들은 보지. 샘들만 보지, 샘들만. 답장을 누가? 내가? 학교 쌤이? 응. 나는 답장해 주더라, 이거. 아니, 보는 방법 모르는 게 아니고 자기 계정이 있으면 그 알림이 뜬다. 알림 뜨면 그 답장을 하면 되는데, 왜. 그냥 저 카톡하고 똑같아, 카톡하고. 공개될 걸로 하면은, 그러니까 그거는 알림을 안 뜨게 뭐 설정해놨더니 알림이 안 뜰 수가 없는데, 초기 설정으로 하면 알림이 무조건 자동으로 뜨거든. 무슨 오면. 폰에도 뜨고 다 떠. 그러면 답장을 하기 싫어도 해야 돼. 귀찮아도. 왜냐하면 여기 뜨고 저기도, 나 같은 경우에는 야, 태블릿만 해도 우리 집에 몇 대고, 태블릿에다가, 그 다음에 내 태블릿 요거, PC용 태블릿 또 따로 있지, 컴퓨터 따로 있지, 여기 다 뜬다니까. 한꺼번에 다 떠요, 나는. 그래서 귀찮아서라도 답장을 해줘야 돼. 모르지, 뭐. 바쁘겠지. 뭐 쓸 줄 모르든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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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런 거는 답장을 해줘야 되는 거 아이가? 근데 자기도 모르니까 뭐, 음, 하지 말란 소리지, 그러면. 오류가 나서 못했습니다. 이러면 되지, 뭐. 어, 못할 거야. 근데 그거는 쌤도 못 다루는 거기 때문에 답장을 못 할 수도 있다. 그렇다고 학생한테 뭐 그냥 쌤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면 자기도 못 해. 근데 나는 뭐 오랫동안 내가 옛날에 저 대학 졸업하고 나서는 컴퓨터 프로그래머로도 잠시 일했었거든. 그러니까 대학 다닐 때부터 내가 어릴 때부터 컴퓨터 쪽에는 관심이 많았어. 그래서 컴퓨터 프로그램도 공부를 하고 컴퓨터를 많이 다루었기 때문에 나는 그런 게 자연스럽게 되고, 어떤 컴퓨터에서 생기는 모든 문제는 내 혼자서 다 해결할 수 있어. 그게 태블릿이든 폰이든 다 연구하면 된다고. 근데 일반적으로 그런 게 훈련이 안 된 사람은 그거를 집중해서 하기가 부담이 돼요. 못해. 불가능하다 보면 돼. 그러니까 내처럼 생각하고 답장을 해주기를 바라면 그게 네가 너무 큰 기대를 하는 걸 수도 있다. 알았니? 음. 그러니까 아니, 비공개 댓글도 뜬다. 알림으로 뜬다니까. 알림으로. 걔한테 뭐 너거 재용이 네가 내한테 그때 어 과제 뭐 말해라. 과제 뭐.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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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공개로 다뤄라 뭐. 공개 댓글로. 그럼 냈다고 이야기를 해. 그 별 반응이 없어? 아, 뭐 알아서 하겠지만 몰라 나도. 그 본 그 쌤이 뭐 어떻게 하는 거를 내가 알 수가 없으니까 나도 대답을 해주기가 곤란한데.
그 쌤한테 내가 직접 가서 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라고 가르쳐주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거는. 근데 구글도 적쟁성 문제가 있는 게 구글의 그 도움말 같은 거 들어가 보면 왔나? 다시 들어갔네. 도움말 같은 거 들어가 보면 전부 다 영어야. 알았니? 그러니까 영어를 근데 영어 전문적인 영어 단어를 좀 알아야 돼. 뭐 뭐 계정이라든가 이런 게 전부 다 영어로 돼 있거든. 그러니까 그거를 뭐 좀 이해하려면 좀 힘들지. 나도 처음에 이거 지금 이제 행아웃을 처음에 여러분들하고 썼잖아. 쓰다가 행아웃 미트로 바꿨는데 그 행아웃 미트로 바꾼 건 렉 걸려서 바꿨잖아. 행아웃이 원래 렉이 잘 걸린대요. 내가 그 찾아보니까. 그래서 유료 서비스를 지금 쓰는 건데 요걸 처음에 들어가서 계정 관리에 들어가면 억수로 복잡하게 확 떠요. 그러니까 뭐 홈페이지 만드는 것부터 해가지고 억수로 복잡해. 그러고 돈 내는 것까지 전부 다 영어로 다 떠. 그럼 어떻게 하니? 다 해석하면서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제? 그래가지고 세팅을 내가 겨우겨우 이빨락 물고 진짜 와 오래간만에 이런 서버 세팅 해봤다. 그렇게 해가 한 겁니다. 그러니까 잘 모르는 사람은 돈만 된다고 따다닥 해결이 되면 얼마나 좋겠니? 그렇지 않기 때문에 잘 못 쓰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원장쌤도 수업을 하면 뭐 여러분들한테 내처럼 이렇게 딱 하면 깔끔하잖아. 근데 그게 잘 안 되거든. 그리고 이게 원장쌤한테 내가 전에 그 가르쳐 줄까요 하니까 가르쳐 줄 수는 게 부담되는 게 맨날 나한테 그럼 물어봐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게 만약에 막힌다, 오류 떴다, 아가 물어보면 쌤 이거 안 되는데요. 그럼 누구한테 물어봐? 자기도 해결 못하면. 나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맨날 나한테 물어볼 수 있나? 나도 일 있는데. 그래서 그런 좀 한계가 있어요. 그걸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좀 있으면 계약한다 안 하나? 5월달 되면 계약한다. 알았죠? 5월 중순쯤 되면 계약할 걸로 예상됩니다. 상현아, 대답이 없노, 야는. 자, 갑니다. 그 다음에 재용씨 물어봐, 그러면. 여기, 두 번째 파일. 70번에 디귿. 알았다. 자, 70번. 두 수열 AN, BN에 대하여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르시오 했습니다. 자, 디귿만 하면 되겠죠? 디귿. 자, 각각이 하나하나의 문제니까 디귿만 따로 하시면 됩니다. 두 수열 AN, BN에 대해서 AN과 BN을 더한 것의 절대값과 AN에서 BN을 뺀 것의 절대값이 모두 수렴하면 두 수열 다 수렴한다. 이게 참이냐 거짓이냐. 얘가 수렴하고 절대값을 씌운 게 수렴하고 절대값을 씌운 게 빼서 절대값을 씌운 게 수렴하면 둘 다 수렴한다. 요거는 당연히 거짓입니다. 이런 거짓이 되는 것은 수학에서는 참은 참 힘든 거죠. 수학 세상에서는 참이라는 건 아주 힘든 거야. 뭐가 힘든 거죠? 수학에서의 참이라는 것은 모든 경우에 다 참이 돼야 돼. 모든 어떠한 경우에도 항상 참이 될 수 있어야 참이 돼.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인간 세상으로 생각합시다. 인간 세상에서 참된 인간이라는 것을 수학적인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참된 인간을 평가한다면 있을 수 있나 없나? 인간 세상에 사람이란 사람을 수학적 기준을 가지고 참된 사람을 찾는다고 하면 그런 사람은 존재할 수 있어 없어? 존재할 수가 없어요. 왜? 죽을 때까지 한 번도 거짓말 안 해야 되니까. 근데 사람은 그 거짓말이라는 것 자체가 기준이 애매모호하잖아. 맞아 안 맞아? 그 기준이라는 게 상대적인 거야. 내 말 맞습니까? 어떤 게 기준이 거짓말이라는 것 자체도 기준이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이거는 항상 참이다. 항상 거짓이다. 항상 참이라는 것 자체를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정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야. 근데 수학은 그렇지 않지. 이게 정의를 기준으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참이 돼야 돼. 그러면 거짓이란 건 뭐죠?
한 가지라도, 그렇지, 한 가지라도 거짓이면 거짓이야. 그러니까 한 가지라도 거짓이면 거짓이기 때문에 한 가지만 생각하면 됩니다. 한 가지라도 있으면 돼. 그런 한 가지를 우리가 뭐라 부른다? 발레라고 하죠. 발레. 그죠? 발레. 자, 발레 생각해봐. 항상 발레를 생각해서 발레가 생각이 안 나면 참인 거로 생각하는 게 좋다. 대충. 발레가 있어. 주로 쓰는 발레. 그럼 그런 발레는 어디서 찾는다? 이런 합답형 문제에서, 수열 문제에서 발레는, 극한 문제에서 발레는 어디서 찾는다? 진동에서 찾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발레는 진동에서 찾는다.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이런 문제를 풀 때는 진동에서 찾는다. AN과 BN이 둘 다 진동하는데 합해서 절대값 씌운 거는 수렴하는 그런 AN, BN을 한번 생각해봐라. 각각은 진동합니다. 하지만 더하거나 뺐을 때 절대값을 씌우면 수렴하는 상황이 되는 것. 있잖아. 없냐? AN, BN이 진동하는 거를 생각해봐. 진동하는 경우를 생각합니다. 그럼 숫자가 왔다 갔다 반복이 돼야 되죠. 그런데 그 AN과 BN을 합하고 뺐을 때 절대값을 씌우면 수렴하는 놈이 되면 돼. 상상력을 발휘해 보세요. 뭐 있어요? 음, 뭐. 그러니까 플러스하고 마이너스하고 막 섞여서 나와야겠지?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경험을 해봐야 된다. 자, 간단한 예로 이런 걸 찾으면 돼. 1방, 1방, 1방. 얘를 1방, 1방 잡자. bn을 마이너스 1빵 마이너스 1빵으로 잡자. 알지? 이거 잡으면 안 되지. 이러면 뺐을 때 안 되거든. 뺐을 때 안 된다. 그러면 수렴 안 한다. 그래서 빵 마이너스 1, 빵 마이너스 1로 잡니다. 빵 마이너스 1. 이렇게 잡습니다. 엇갈리게 잡아야 된다. 이런 거는 경험을 안 하면 할 수가, 여러분들이 생각해낼 수가 없어요. 아래로 더해봐. an 플러스 bn. 1,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이렇게 나가잖아. 절대값 씌우면 수렴해 안 해. 그래, 빼봐. 1, 1, 1, 1 나가지. 수렴해 안 해. 수렴하잖아. 이런 예가 있는 거예요. 이런 건 기억을 해둬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자,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어떤 문제를 봤는데 느낌이 싸해. 이 느낌으로 보는 거예요. 느낌. 사실은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게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면 공부를 정말 많이 해야 됩니다. 여러 문제 유형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출제자의 의도, 출제자가 그거를 교묘하게 만들어내는 거거든. 근데 우리가 그 사람이 뭔 생각을 가지고 그걸 만들어낸지 알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냐면 발레가 일단 있는지, 그러면 느낌상 발레가 있을 것 같으면, 이 느낌상 발레가 있을 것 같으면 그 발레를 주로 이런 극한 문제에서는 어디서 찾는다? 진동에서 찾는다. 진동에서 찾는다 하는 걸 아셔야 됩니다. 항상 진동에서 찾는 건 아니야. 근데 이런 유행은 진동에서 찾아져. 대표적인 진동의 예가 뭐가 있냐면 리미트 n이 무한대 an과 bn이, 자, 요런 예가 있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bn이 수렴하면
하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bn도 수렴한다. 참이가 거짓이가. 거짓이죠. 둘 다 수렴한다. 이 말은 거짓입니다. 어떤 반례가 있죠? 그렇게 해도 되죠. 그렇게 해도 되고, 뭐, 거기야 좀 뭐 쉽겠네. 또는 1, 1,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1, 이렇게 잡아도 되고, 뭐, 여러 가지 얘가 있는데, 그거 전부 다 뭐야? 진동이잖아. 그런 진동에서 얘를 찾으면 돼. 요것도 같은 맥락의 문제라 보면 됩니다. 요런 반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반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경험을 해봐야 돼. 요런 것에 대해서. 알았죠? 자, 이해됐습니까? 음. 자, 그다음에 하나만 더 하고 쉬었다가 할게요. 몇 번? 71번. 자, 71번. 자, 갑니다. 여기 어려워 보이는데 그렇게 어렵진 않다. 천천히 읽어보면. 자, 두 수열 AN과 BN이 각각 AN은 2의 n-1승분의 1의 코사인 2분의 n-1파이고 BN은 2의 n승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1의 n-1승이다 라고 돼 있어. 그럴 때 기억, 니은, 디귿 중에서 참인 것을 따지시오. 자, 기억. 모든 자연수 K에 대하여 A3K는 0보다 작다라고 물어봤어. 자, 이거부터 따져보자. 이걸 따지기 위해서는 A3K가 뭔지를 알면 돼. A3K가 뭐죠? 모든 자연수 K에 대해서 A3K. A3K가 뭐예요? 내가 대단한 걸 물어보는 게 아니다. K가 자연수일 때 A3K라는 것은 K에 자연수를 집어넣어서 나오는 항들을 말하는 거야. A3K는. 그럼 A3K는 뭐 있습니까? K에 1 집어넣으면 A3이죠. 2 집어넣으면 A6입니다. 그 다음 A9 이런 3의 배수 번째 항들이야. 이런 값들은 전부 다 음수가 되는지 물어본 거야. A3K는 얘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K가 자연수니까. 그럼 A3을 구해보란 이야기야. A3은 여기에 N자리에 3 들어가면 돼. 3 들어가면 뭐 됩니까? 2의 몇 승분의 2의 제곱분의 1의 코사인 여기 3 들어가면 2분의 2 파이 되죠? 그럼 파이 됩니다. 코사인 파이가 얼마예요? 코사인 파이 얼마지? 마이너스 1. 따라서 얘는 마이너스 2의 제곱분의 1이니까 음수가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요거 하나 보고 참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죠. 그죠? 계속 해봐야 됩니다. 자, A6을 구해봅시다. 2의 몇 승분의? 5승분의 1에 코사인 뭐가 됩니까? 여기 5 들어가면 2파이 되죠. 2분의 5 마이너스 1파이야. 아, 5파이, 2분의 5파이다. 말 잘못했다. 2분의 5파이 맞다. 6이네, 6. 2분의 5파이. 얼마예요? 코사인 2분의 5파이가 얼마야? 0이잖아. 벌써 여기서 끝났지? 기억은 틀렸어. 0 되는 것도 있는데 0보다 항상 작은 거 아닙니다. 그래서 기억은 틀렸어. 됐어요? 그럼 똑같이 해가 니은도 똑같이 해석할 수 있어. A4K-1 플러스 B4K-1은 0이다 했어. 그럼 그것은 AN과 BN을 구할 필요가 없어요. 기억, 니은, 디귿, 합답형 문제를 따질 때는 뭐 수학 문제 모든 게 그렇지만 필요한 것만 계산하면 됩니다. 요구하는 것만 하면 되지 그 이상을 우리가 할 시간도 없고 할 에너지도 없어요. 그렇게 할 필요도 없고. 그죠? 여기서 요구하는 것은 K가 1이 되면 뭐 됩니까? 니은에서는 A3 더하기 B3이 0이냐 A7 더하기 B7이 0이냐 요걸 계속 물어보는 거야. A11 더하기 B11이 0이냐. 한번 계산해 볼게. A3 얼마지? A3 아까 구해놨잖아. 마이너스 2의 제곱분의 1이죠. 그죠? 요겁니다. 그 다음에 B3은 여기에 3 들어간 거예요. 그럼 뭐 됩니까? 2의 3승분의 분자는 얼마가 됩니까? 2 되죠? 그럼 얘는 0 돼, 안 돼? 약분하고 나면
되잖아. 자, 얘는 0이다. 그 다음에 A7. 자, A7은 똑같이 여기에 7 들어간 거예요. 그럼 2의 6승분의 1. 거기다가 코사인 7 들어가면 2분의 6파이 되죠. 그러면 3파이 됩니다. 코사인 3파이. 얼마예요? 마이너스 2의 6승분의 1 더하기. 그 다음에 여기는 여기에 7 들어가야 돼. 그럼 2의 7승분의 얼마가 됩니까? 2 되죠? 똑같이. 그럼 이것도 약분하면 이거는 마이너스 2의 6승분의 1, 이거는 2의 6승분의 1 합하면 0이 됩니다. 하나만 더 해볼게요. A의 11승. A의 11승이고 A11은 여기다 집어넣으면 2의 10승분의 1에다가 코사인 몇 파이 됩니까? 2분의 10파이. 왜 2분의 9파이예요? 11이 들어가는데? 그럼 5파이 됩니다. 거기다가 더하기. 밑에 집어넣으면 2의 11승분의 2가 되죠. 1 더하기 1 되니까. 그럼 똑같이 얘도 마이너스 1이잖아. 그럼 얘는 0이야. 그러니까 4K-1일 때 이 부분이 무조건 뭐로 나뉘면 마이너스 1로 나와. 코사인 부분 계산하면 4K-1을 여기 n자리에 집어넣으면, 그 다음에 앞에는 집어넣으면 되고, 똑같이 이거 계산하면 똑같은 값이 나온단 말이야. 부호가 반대가 되는 상황이 나오니까 니은은 맞는 말이다 틀린 말이다? 맞는 말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그 다음에 D급. 자,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과 an은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bn의 5분의 3 값이다. 자, 이걸 물어봤어. 어떻게 해야 될까? 요거는 어쩔 수가 없네. 요거는 an과 bn을 써야 된다. a1 얼마야? 뭐 이걸 계산하는 거는 어쩔 수가 없어. a1이 얼마예요? 2분의 1이가 a1은 2분의 1 아닌데, 여기에 n자리 1 들어가면 1 되고 코사인 0파이니까 0이 되니까 1이네. 그 다음에 a2는 여기에 2 들어가면 코사인 2분의 파이 되잖아요. 그럼 이거는 0 되죠. 그 다음에 3 들어간 것은 요거였죠. 마이너스 2의 제곱분의 1. 4 들어가면, 여기에 4 들어가면 2분의 3파이 되니까 홀수 번째가 돼버려. 따라서 이게 분자가 홀수 값이 되니까 2분의 홀수 파이야. 무조건. 그럼 0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여기가 뭐가 됩니까? 2의 4승분의 1에다가 여기가 5가 들어가면 여기가 전체가 2파이가 되거든. 따라서 여기는 2의 4승분의 1이 됩니다. 그 다음엔 0 되고,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마이너스 2의 6승분의 1 되고, 그 다음엔 0 되고, 이렇게 계속 나갑니다. 오케이? 여기가 이해됐습니까? 그 다음 bn은 똑같아요. 1 집어넣으면 1, 2 집어넣으면 0이지. 3 집어넣으면 2의 제곱분의 1이었죠. 아까 우리가 봤지만, 니은에서 봤지만 합해가 얘와 합해가 0 되는 거였잖아. 그럼 2의 제곱분의 1이야. 그 다음은 0이야. 그 다음에는 2의 4승분의 1이야. 그 다음은 0이고 2의 6승분의 1 됩니다. 그 다음에 0이야.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거 무슨 수열이야? 0 다 빼고 나서. 등비수열이죠. 남은 값들만 보면 0을 제외한 남은 값들은 등비수열인데 초항이 1이고 공비가 얼마인? 공비가 마이너스 2의 제곱분의 1 되는 등비수열이다. 마이너스 4분의 1이란 이야기지. 그 다음 얘는 초항이 얼마? 1이고 공비는 얼마죠? 4분의 1이죠. 계산해서 이게 성립하는지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어요? 자, 계산해봐라. 되는 거. 이것이 맞는지 확인해봐. 맞나? 맞는 걸로 알고 있다. 내가 알고 있기를. 맞을 거야. 그래서 답이 맞는 거라서 니은 디귿이 되고. 자, 잠시만 쉬었다가 10분에 계속할게요. 잠시만 쉽시다.